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네,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 중 3명에 대해선 부적격이라는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예,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화요일에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그제 그 5개 부처 장관 청문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송구 청문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후보자들이 연신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에선 3명에 대해서 부적격 입장을 냈고 정의당도 2명을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장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이 임명하자고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을 해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의원님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들어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따로 여쭙도록 하고 일단 지난 화요일 얘기부터 국민의힘에서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3명 모두 부적격. 정의당에서는 박준영, 임혜숙 두 후보자에 대해 데스노트. 어떻게 보세요? 예, 신속하고 좀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관료 출신들 그리고 전문가 출신을 좀 지명을 했는데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보는 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 지금 목소리도 원래 박주민 의원님이 굉장히 활기차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지금 오랜만에 정말 답답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예요. 네. 그거 하나하나 얘기 좀 해볼게요. 우선 국민 눈높이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거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아요. 네. 외교 행랑을 통해서 배우자가 도자기를 밀수했다는 의혹인데 한 1250점을 들여왔고 샹들리에 8개 물량이 너무 많은 데다가 가지고 와서 판매를 했어요. 이걸 과연 실수라고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후보자 본인은 이게 자기가 이제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 보니까 판매할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누릴 목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집하는 취미 또는 본인 집에서 계속 사용하거나 카페 같은 것을 나중에 하게 될 경우에 활용할 용도였다. 그래서 많이 좀 구입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 정서나 눈높이는 좀 부족한 해명으로 비춰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살펴볼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조현아 상무, 대한항공 조현아 상무 같은 경우에는 자사항공기로 명품 가져온 걸로 보니까 징역 8개월 선고받았더라고요. 이 경우는 판매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추어 보면은 이분은 외교 행랑 통해서 들여와서 판매까지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서 후보자 본인은 관세청의 처분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가의 이제 명품 이을 직접 자기네들이 구매한 게 아니라 중고 이렇게 카 부츠 세일이라고 하나요? 본인들이 쓰던 물건들을 내놔서 이제 이웃끼리 좀 값싸게 사고 이런 그런 행사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인데 해외 출장 시에 가족 동반한 거, 남편의 논문 실적 쌓는데 도움 준 거, 그리고 자녀가 국적을 하나로 정리해야 되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이중 국적 유지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논문 문제를 주로 이제 야당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제 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본인은 이제 남편이 분명히 이제 논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자의 어떤 석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표절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술지 게재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그 제자도 같이 저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저자끼리는 표절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 이게 위법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위법에 대한 얘기를 앞서도 언급하시고 이번 후보자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어떤 문자가 많이 들어오냐면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다 문제 없는 것인가? 진정 국민 눈높이 국민들의 민심을 그렇게 모르는 것이냐? 이런 지금 지적 문자도 청취자 문자도 들어오거든요,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이렇게 논란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낙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 단계는 좀 그 위법성이 좀 명백해진 경우에 좀 거론되거나 되는 경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이게 낙마를 거론하는 건 지금 당장에선 조금 빠를 수도 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 주 어차피 화요일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니까요. 월요일일 거예요. 5월 10일. 네, 월요일, 네, 월요일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더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맞아요. 일단은 더 다 살펴보고 계실 테니까 해당 그 상임위에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 박주민 의원이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게 느껴져서 고민이 느껴져서 여쭙는 건데요. 사실 장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도 임명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여태도 그래 왔고. 다만 정권 말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낙마 사유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국민 정서 뭐 이런 걸 고려하면 이걸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알아서 좀 이쯤에서 물러나 주시는 거 자진 사퇴 혹시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뭐 논란이 계속 커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본인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을 뭐 제가 뭐 여기서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도 답답해 하시길래 속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박주민 의원이 임명하신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부적격 3명 내놓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통과될 가능성, 임명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당에서는 각 상임위의 입장들을 좀 이제 취합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청문회가 끝나고 바로 이제 수요일 날이 이제 어린이날 휴일이었으니까 이제 좀 그 의견을 좀 듣겠죠. 의견을 듣고 이제 지도부나 이런 데서 좀 고민과 결정을 하게 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란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정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네. 뭐 반복되는 감은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청문보고서 채택 때까지 좀 당의 입장이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흠결은 있어도 탈락 사유까지는 아니다. 쪽이 지금까지 분위기인 건 맞습니까?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그런 쪽이 맞습니다. 그쪽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쪽 국민들 눈높이라는 걸 좀 많이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 문자들도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박주민 의원이 직접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쟁점이 2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먼저 김호수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라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상황. 그래서 만약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전무후무한 검찰총장 피의자가 탄생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후보자 본인은 해당되는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본인이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회피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일단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만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이 관련된 사건도 이 출국 금지가
과연 위법한 것이냐라는 그런 전제에 대한 의문도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총장이었고 현재 야당의 열렬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전 총장의 경우에도 재임 시절에 여러 사건에서 고소고발되기도 하고 네. 또 연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당 저희 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총장 사임에 대해서 직접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단계에서 아예 부적격 후보자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이른 상황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총장일 당시에 여러 사건에 대한 뭐 의혹이 제기되고 했지만 그냥 총장하지 않았느냐.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이 정도면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 사건 자체도 지금 위법성 여부부터 예. 강하게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김호수 전 차관이 이 사건에 관여를 했거나 영향을 심대하게 미쳤다는 거냐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닌 것이죠. 예. 이 상황, 그 정도 상황만 가지고 임명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란 말씀. 예.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만약에 피의자가 된다고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법령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회피하게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방어막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임 총장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뭐 이런 부분 정도를 가지고 지금 당장 무조건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검찰이 최근에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건으로 유시민 이사장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권을 계속 죄어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정권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김호수 후보자를 지명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뭐 정권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뭐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현 정부의 사람이거나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좀 지켜보면은 과거에도 정부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 두고 해당 기관의 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기소된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소 자체가 좀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뭔가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 사건을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소 자체가 좀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저도 어제 직접 발언했던 걸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찾아봤는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거론했다기보다는 한동훈 검사장이 소속돼 있던 반부패 강력부에서 한 것 아니겠느냐 정도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뭐 지목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어제 발언을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조금 기소 자체가 좀 나간 것 아닌가. 나간 것 아니냐, 무리한 것 아니냐. 김용민 최고위원도 같은 이야기를 SNS에 쓰셨더라고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근데 박 의원님, 그 유시민 이사장 대선 출마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좀 지나치다고 봤던 부분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의 개인을 지목했다기보다는 검찰 그중에 이제 반부패부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으로 저는 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어떤 행위 또는 정부 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그 기관의 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직접 성립하느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고 최근에 법원은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30초 남았는데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아까 그 1250점 도자기 들어오신 그 후보자. 네. 만약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이 후보자 이거 오케이냐? 이 질문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들어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좀 답답을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진짜 어떤 고의를 가지고 뭔가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도자기 구매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